INFJ의 인간관계, 이해와 공감의 여정. 희귀한 성격, 느껴지는 다름과 외로움. INFJ는 전체 인구의 1에서 3%에 불과한 매우 희귀한 성격 유형입니다. 그만큼 INFJ들은 일상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 어릴 때부터 나는 남들과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품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INFJ들이 스스로를 외계인이나 특별한 존재처럼 느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비롭다 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조용하고 속을 알 수 없는 INFJ의 모습이 때로는 강렬하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INFJ는 남들보다 예민하고 섬세해 보여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강렬하면서도 민감하다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는 것이죠. 이런 오해 섞인 시선 속에서 INFJ들은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드물다고 느끼며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고독감을 품기도 합니다. INFJ가 특히 오해받는 부분 중 하나는 그들의 표정과 속마음이 다를 때입니다. INFJ들은 타인과 상황을 배려하여 겉으로는 밝게 웃거나 태연한 척해도 내면에는 전혀 다른 감정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침착하고 자신만만해 보여도 속으로는 스스로를 의심하며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사이에서 조언을 잘 해주고 의젓해 보이는 INFJ라도 정작 본인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고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주변에서는 INFJ를 두고 자신감 있어 보여 뭐든 잘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INFJ의 마음속에는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완벽에 대한 압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속마음과 겉모습의 차이 때문에 INFJ는 스스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INFJ가 느끼는 이러한 다름과 외로움은 그들의 희귀함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워낙 드문 성격이다 보니 INFJ들은 때때로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한 INFJ는 INFJ로서 완전히 이해받는 일은 거의 없지만 아예 기본적인 부분조차 이해받지 못한다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INFJ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상처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느끼기에 특별하지만 외로운 영혼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 때문에 INFJ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평생 찾아 헤매며 깊은 유대를 갈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깊은 연결을 향한 갈망.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INFJ의 마음속에는 깊고 진실한 관계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인맥이나 거칠의식 교제를 싫어하는 INFJ들은 몇 안 되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즉, 넓고 얕은 인간관계보다는 좁더라도 깊은 인간관계를 추구합니다. 실제로 INFJ들은 겉으로는 사람들 속에서 조용한 편이지만 마음이 맞는 단 한 사람의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180도 달라집니다. 가까운 친구 앞에서는 눈빛까지 반짝이며 자신이 사랑하는 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INFJ에게 친구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공유하고 영혼까지 이해해주는 진짜 소울메이트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INFJ는 친구에게도 진정성과 정직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성장을 주는 관계이길 바랍니다. 그저 가볍게 즐기기 위한 만남보다는 함께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서로를 고양시킬 수 있는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INFJ가 원하는 관계의 기준은 높기에 정작 본인은 외로운 시기를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깊은 대화를 나눌 상대를 찾지 못해 소가리를 할 때도 있고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INFJ는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정을 가꾸고 사랑을 깊게 만들어 나가죠. INFJ들은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질 높은 관계에 집중하는데요. 일단 진정한 친구로 여긴 사람에게는 놀랄 만큼 깊은 충성심과 헌신을 보입니다. INFJ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헌신적일 수 있구나 하고 놀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라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면모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INFJ들은 운명적일 만큼 깊은 사랑을 꿈꿉니다. 이들은 사랑에 있어 무엇보다 영혼의 교감을 중시하며 피상적인 끌림이나 형식적인 조건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긴 시간을 홀로 보내는 INFJ들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INFJ를 두고 눈이 너무 높다거나 이상형만 쫓는다 말할지 모르지만 INFJ 입장에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통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INFJ들은 혼자인 동안 머릿속으로 이상적인 파트너의 모습을 그려보곤 합니다. 때로는 그 이상이 너무 완벽해서 현실에 그런 사람은 없을지라도 이상과 현실을 잘 맞추면 오히려 건강한 이상주의가 INFJ의 연애를 풍부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INFJ의 사랑은 가볍지 않으며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진실한 관계여야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한번 사랑이 시작되면 INFJ는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자 애쓰고 상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의 욕구와 필요까지 알아주려 합니다. 또한 연인이 된 후에는 그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INFJ에게 이상적인 연애란 둘이 함께 끊임없이 대화하며 서로의 세계를 넓혀주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깊이와 진실성이 더해지는 사랑입니다. 조용한 공감과 감정의 교류. INFJ가 인간관계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공감 능력입니다. 이들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읽어내는 데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마치 자기 일처럼 느끼며 함께 울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INFJ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INFJ와 이야기하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이는 INFJ의 심리기제인 직관과 외향 감정 기능이 합쳐져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INFJ의 외향형 감정은 늘 주변의 분위기와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이 슬프면 가슴이 울적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면 함께 초조해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기쁨에 차 있으면 자신도 덩달아 행복해지곤 하지요. INFJ들은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에게 투영하는 특성이 있어서 표정이나 한두 마디 말만 보고도 저 사람이 지금 속으로 어떤 느낌일지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는 INFJ를 보고 독심술을 쓰는 것 같다거나 마음속을 꿰뚫어 본다고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선 INFJ의 공감력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큰 위로와 이해를 얻지만 정작 INFJ 본인은 남의 감정을 너무 많이 떠안아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FJ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가 상처받은 표정을 보이면 금세 그 감정을 자기 마음에 들여와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괜히 이 얘기를 꺼냈나? 저 사람이 속상해하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며 자신의 입장을 접고서라도 상대를 달래려 하죠. 이렇듯 INFJ는 타인의 감정을 상쇄시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잦습니다. 주변에서는 INFJ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갈등을 회피한다거나 자기 주장이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INFJ 내면에서는 상대의 감정으로 인한 파동이 너무 크게 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상황을 안정시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INFJ는 상대에게 공감하는 만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는 신중합니다. 한마디로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않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INFJ에게 감정은 그만큼 소중하고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자신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이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연인이나 가족이라 해도 INFJ가 정말 마음 깊은 곳의 고민이나 아픔을 말해주기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INFJ 스스로 이 사람이라면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믿음이 생겨야 비로소 자신의 세계를 열기 시작하거든요. 이는 INFJ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자신만의 내면 세계에서 곱씹어온 생각이나 감정을 꺼냈을 때 상대가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INFJ는 깊은 좌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아끼고 혼자서 사귀는 편을 택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INFJ들은 말보다는 글이나 비언어적 방식으로 감정을 전하는데 더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평소 대화할 때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INFJ라도
문자나 편지로는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고 풍부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 쓸 때는 충분히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마음을 다듬어낼 시간이 있기 때문에 INFJ의 복잡한 속마음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대면에서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 하면 머뭇거리거나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INFJ들은 중요한 감정을 전해야 할 때 직접 말하기보다 편지를 쓰거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대는 문자에선 그렇게 달콤하더니 왜 직접 만나면 표현이 없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건 역시 INFJ의 섬세한 표현 방식의 일환입니다. 이들은 대중 앞에 나서서 애정을 과시하거나 큰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예컨대 INFJ 애인과 데이트를 할 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요란한 애정 표현을 기대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INFJ는 공개적인 스킨십이나 이벤트보다는 은은하고 사적인 방식으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이거든요. 손을 꼭 잡아준다든지 조용히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짓는다든지 혹은 기념일에 정성 어린 편지를 건넨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러한 조용한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INFJ의 사랑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으며 남들 앞에서 튀지는 않아도 사랑의 무게만큼은 그 누구보다 묵직하다는 것을 가까이 지내다 보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INFJ의 대인관계 패턴과 속마음. INFJ들은 인간관계에서 몇 가지 독특한 패턴을 보이는데 이를 주변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중 하나는 자기 희생적인 패턴입니다. 앞서 말했듯 INFJ는 타인에게 맞추고 배려하는 성향이 강하기에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자신의 욕구쯤은 쉽게 미뤄둡니다. 이를테면 연인이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 물으면 INFJ는 사실 속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아무데나 다 좋아라고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조화롭고 행복한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자기 의견쯤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친구들과 모임을 정할 때도 INFJ는 웬만하면 난 다 괜찮아 하며 다른 이들의 선택에 따릅니다. 양보와 배려가 몸에 밴 INFJ의 이런 태도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원하는 것도 없나 봐 혹은 우유부단한 애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INFJ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선호와 바람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굳이 내세워서 분위기를 깰 필요를 느끼지 못할 뿐이죠. 오히려 상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내가 조금 양보해도 저 사람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하고 자신도 만족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INFJ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쌓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을 피하고 상대에게 맞추기만 하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답답함이 커지지요. 결국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나 소진감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INFJ 자신도 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지 한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너무 지쳤을 때에서야 내가 너무 참고만 살았나 하고 돌아보기도 합니다. INFJ 본인조차 자신의 한계를 늦게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주변에서는 더더욱 그 징후를 놓치기 쉽습니다. 가령 INFJ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모임에 나타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다면 그 친구는 이미 이전부터 오랜 시간 속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한 개념이 INFJ의 문 닫기입니다. 이는 INFJ가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을 때 갑자기 문을 닫아 걸듯 관계를 단절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INFJ가 별 설명도 없이 냉정하게 떠나버린다고 느껴지기에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NFJ 입장에서는 참고 노력할 만큼 다 했다는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INFJ는 웬만해선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기까지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실망과 상처를 누적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INFJ는 관계를 개선해 보려 애쓰고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이 계속되거나 근본적인 가치관 충돌이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택하는 것이 바로 도어슬램입니다. INFJ가 이렇게 사람을 밀어내고 혼자가 되는 순간은 본인에게도 큰 아픔과 갈등입니다. 흔히 INFJ의 돌연한 이별 통보나 관계 단절을 본 사람들은 냉정하다 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결정 뒤에는 정말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INFJ는 화를 내기보다는 상처받을 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차갑게 돌아섰어도 속마음까지 갑자기 차가워진 것은 아니란 뜻이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INFJ이기에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번 혼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다만 더 지속했다간 서로에게 해롭겠다고 판단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은 것입니다. 또 다른 INFJ의 관계 패턴은 친밀함과 고독함을 번갈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INFJ들은 한편으로 인간관계에서 깊은 친밀감을 강하게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순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INFJ는 오늘은 친구와 붙어 앉아 몇 시간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다음 날에는 느닷없이 전화기도 꺼둔 채 혼자만의 세계로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그렇게 다정하더니 오늘은 왜 이러지? 하고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INFJ도 스스로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분명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교감하지만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반드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NFJ에게 고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도 같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추스르고 소모된 공감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까운 사람들은 INFJ의 이런 행동을 보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마음이 식은 건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INFJ가 혼자 있는 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오래 지속 가능하게 지키기 위해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INFJ가 무리하게 항상 곁에 있어 주려고만 하면 금세 지쳐버려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INFJ의 연인이나 친구라면 때때로 찾아오는 그들의 은둔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INFJ는 충전 후 다시 돌아와 전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과 마주할 것입니다. 상처, 갈등 그리고 INFJ의 대응. INFJ들은 분위기나 인간관계의 갈등을 매우 예민하게 감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를 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립하기보다는 조화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크지요. 그래서 작은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고 화가 나도 곧바로 표출하지 않는 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온화하고 문제가 없어 보여도 사실 INFJ 내면에는 쌓이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졌을 때 오히려 침묵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일기를 쓰거나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해소하지요. 이런 모습만 보면 주변 사람들은 INFJ가 화를 안 내는 사람, 늘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INFJ도 한번 참을 한계를 넘어서면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놀랄 만큼 단호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만 그 임계점이 높을 뿐입니다. INFJ에 가까운 이들은 그들이 웬만해선 화를 내지 않다가도 중요한 가치나 신념이 짓밟힌다고 느낄 때에는 강경하게 태세를 바꿀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INFJ는 거짓말이나 배신같이 신뢰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다칩니다. 평소 다정하던 INFJ라도 상대방이 자신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쉽게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INFJ가 특별히 고결해서가 아니라 진실함에 대한 기대가 크고 거짓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INFJ가 갈등을 느낄 때 보이는 또 다른 반응은 내적 스트레스의 축적입니다. 갈등을 표출하기보다는 자기 안으로 삼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INFJ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르면 앞서 말한 도어슬램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크게 소진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FJ들은 사실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서 힘들어도 겉으론 참고 견디며 괜찮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점점 지쳐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어느 순간 INFJ가 탈진해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INFJ 본인도 자신의 한계와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INFJ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들의 묵묵한 헌신 뒤에 가려진 피로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INFJ가 갑자기 말수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면 아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다그치기보다 조용히 다가가 요즘 힘들진 않아? 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처음엔 아니야.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 그래 하고 넘기려던 INFJ도 자신의 진심이 통한다고 느끼면 차츰 마음을 열고 손해를 털어놓을지도 모릅니다. 요약하면 INFJ의 갈등 대처 방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더 섬세한 이해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표면에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관계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이 닫히면 오랫동안 참고 쌓인 만큼 냉정하게 돌아설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INFJ와 갈등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자 하면 그래도 길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INFJ들은 기본적으로 솔직한 소통의 힘을 믿기 때문에 상대가 진정성 있게 다가와 준다면 화해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단 대화 시에는 억지로 몰아붙이거나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충분히 시간과 여유를 주며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INFJ도 자기 감정을 풀어놓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말이죠. 결국 INFJ와의 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는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FJ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시선과 조언. 이제 INFJ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 가족, 친구, 연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하면 INFJ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INFJ를 좋아하거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과 그에 대한 조언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INFJ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수입니다. 하루 이틀 연락이 뜸해지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그것을 개인적인 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J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편하게 오늘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운함을 드러내거나 억지로 끌어내기보다는 그래, 푹 쉬어 하고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INFJ는 감사한 마음으로 충분히 충전한 뒤 다시 따뜻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솔직함이 최선의 애정 표현입니다. INFJ는 거짓이나 가식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아무리 상대를 위하는 일이라 해도 거짓말을 알아차리는 순간 깊이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INFJ는 때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으로 모든 걸 알고 있으리라 기대하진 마세요.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말해줄 때 비로소 마음 놓고 신뢰합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에서 진실됨을 느낄 때 INFJ는 자신도 속마음을 열고 더 깊은 신뢰로 보답할 것입니다. 작은 표현이라도 꾸준히 마음을 전하세요. INFJ는 남을 위해 헌신적이지만 정작 본인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아도 속으로는 내가 잘하고 있나? 이 사람이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나? 고민할 수 있지요. 때문에 말이나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고마워.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같은 진심 어린 한마디, 피곤해 보일 때 살짝 건네는 음료 한 잔, 생일에 써주는 편지 등 소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INFJ는 이러한 사소한 배려에서도 큰 감동과 안도를 느낍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역할을 바꿔주세요. INFJ는 들어주는 사람의 역할에 익숙합니다. 친구나 연인의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고 감정을 받아주는 일에 능숙하지요. 하지만 늘 INFJ만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쪽이라면 언젠가 지칠 수 있습니다. INFJ도 가끔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먼저 털어놓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 가끔은 역할을 바꾸어 상대방이 먼저 INFJ에게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이야기도 듣고 싶어라고 다정하게 말하거나 INFJ가 조심스럽게라도 자기 속내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온전히 귀 기울여 주세요. 평소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껴온 INFJ에게 이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INFJ는 자신이 늘 이해해주던 사람에게 이해받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얻고 관계에 더욱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INFJ의 모순을 이해하세요. INFJ들은 자기 자신조차 난 참 모순덩어리야라고 느낄 만큼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친밀함을 갈구하면서도 혼자 있고 싶어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에 지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종종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는 INFJ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그 모순적 면을 단순히 변덕이나 이기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INFJ라는 사람의 본성의 일부로 존중해 주세요. 예를 들어 분명히 나랑 있길 원하더니 왜 또 갑자기 혼자 있고 싶대? 하고 몰아세우기보다 지금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INFJ는 본인의 이러한 이중적인 면을 미안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준다면 INFJ는 큰 심적 안도감과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성장을 함께 도모하세요. INFJ는 관계에 있어서도 성장과 의미를 중시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만나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만약 연인이나 친구가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INFJ는 속으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INFJ와 오래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서로를 고양시키는 활동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서로 응원한다든지, 또는 봉사나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INFJ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있구나 느낄 때 깊은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오해는 대화로 풀려고 노력하세요. INFJ와의 관계에서 뭔가 석연찮거나 오해가 생겼다면 덮어두지 말고 부드럽게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INFJ는 자기 속마음을 쉽게 꺼내지 않고 또 상대를 배려해 문제를 덮고 가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위해서라면 속으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용기를 내어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INFJ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엔 망설이던 INFJ도 진심을 느끼면 차츰 마음을 열 것입니다. 단 말할 때는 부드러운 어조로 비난이 아닌 이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너가 그때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맞아? 혹은 내가 뭘 잘못 이해했을까봐 이야기하고 싶어 등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해보세요. INFJ는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누구보다 고맙게 여기며 이런 대화를 통해 오해가 풀리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다름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INFJ는 따뜻한 마음과 복잡한 내면을 지닌 인간관계에 있어 독특한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섬세함과 공감 능력은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만 정작 INFJ 자신은 그만큼 남모르게 소진되거나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INFJ를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은 때때로 그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알고 보면 INFJ 역시 스스로를 이해받지 못해 외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INFJ의 행동 이면에는 언제나 깊은 뜻과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이 서툴러도 속으로는 한없이 상대를 생각하고 잠시 거리를 두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과 우정이 견고합니다. INFJ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서로가 통한다는 확신을 얻을 때입니다. INFJ는 비록 희귀한 성격이지만 한번 마음이 통하는 이를 만나면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진실된 친구이자 연인이 됩니다. 그들은 때로 세상의 기준과 달라 오해받지만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INFJ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을 알아가는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깊은 가능성을 함께 열어가는 길입니다. INFJ의 눈에 비친 세상은 남들보다 조금 더 색채가 진하고 감정의 결이 섬세합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역시 더 풍요로운 관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INFJ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때때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외롭고 지칠 때가 있지만 분명 누군가는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배려와 공감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 당신이 보여주는 조용한 헌신은 언젠가 아름다운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스스로를 숨기느라 힘들었다면 조금씩 용기를 내 주변에 털어놓아 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INFJ를 곁에 둔 분들이라면 그들의 눈부신 내면의 세계를 알아가는 여정을 두려워 마세요. 차분히 다가가면 그들이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속에 얼마나 따뜻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갈 때 INFJ와 맺는 인간관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보석처럼 INFJ의 마음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찬란한 빛을 선사하니까요. 부디 이 영상이 INFJ를 사랑하는 분들께는 따뜻한 이해의 다리가, 그리고 INFJ 당사자들께는 위로와 공감의 목소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INFJ와 그들을 아끼는 이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